왜요? 손바닥만큼도 언론 자유가 없으니까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니냐고요. 넘쳐나는 뉴스 버려드립니다. 썩은 뉴스는 도려냅니다. 꼭 필요한 뉴스는 채워드리겠습니다.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 나, 발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 남자 DJ 이상호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 여자 DJ 윤소라입니다. 오늘 하루 지금부터 근사할 거예요. 차 한잔 하실래요? 커피 맛도 좋고 아메리카노. 날씨도 좋고 야, 오늘 약간 꿀꿀한 게 오늘 나오면서 보니까 소라씨 백로래. 백로? 밤 기온이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그렇지. 날이네. 이게 가을이 본격적으로다가 시작하는 그렇지, 절기거든 이게. 그렇지. 야, 저기 옆에 가을 남자가 오른쪽에 계시네요.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김성훈 변호사. 지금 자기 얘기하는지도 몰라. 이게 듣보자 팟캐스트 방송밖에 안 되는데도 떨리는 거야. 야, 정말 떨어주니 고맙네. 우리 국민 변호사, 우리 발뉴스와 함께 해주는 공익 변호사세요. 그래서 오늘 전두환 사저 공무집행 방해 2차 공판에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갔다 오셨는데 일단 우리 전두환 재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뭐 저야 피고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당사자 얘기라서 할 수가 없어요. 변호사님,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예. 오늘 쟁점이 뭐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 변호사 김성훈입니다. 야, 자기가 자기 입으로 국민 변호사래. 바로 깔때기. 이 타이밍이 지금 적절하지 않았나요? 예. 타이밍은 좋았어요. 예. 오늘 2차 공판이었고, 네. 오늘은 검찰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진위를 좀 다투기 위해서 검찰 측 증인 4명, 그리고 저희가 신청한 증인 1명에서 총 5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잘은 모르는데 피고인으로 법정에 나간 지가 한 20여 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전 처음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부른 증인인데 우리 쪽으로 유리한 진술들을 계속했어요. 정말?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저도 그 법정에 앉아 있는데 우리 그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우리 그 당시 이제 피해자 의견들이 4명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오히려 이 결론적으로 피고인 진술들이 증인 진술들이 우리 이상호 기자 피고인한테 유리한 진술을 하는 바람에 의견들이 저는 제가 증인 신청한 줄 알았어요. 이런 일은 많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뭐냐면 이제 공무집행이 방해됐다라고 하면서 저쪽에서 주장한 거는 그렇지. 멀쩡하게 근무하는 의경을 제가 욕하고 구타하고 해서 넘어뜨려서 전치 4주의 피해를 입혔다. 4주까지? 그런 얘기인데 그 의경은 제가 욕하지도 않았고 때리지도 않았다. 다친 것 같은데 어디서 다쳤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냥 자기 혼자 넘어졌어? 근데 결과적으로 이분이 제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대하고 나서 생각이 바뀐 거야.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은? 그렇지. 네, 제복을 입고 있을 때는 조금 정신들이 솔직히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 우리 또 너무 임무에 충실하다 보니까 약간 오버하거나 좀 무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맞아요. 지금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너무 당황스럽고 얼떨결에 좀 경찰 측이나 좀 검찰에서 좀 원하는 진술 쪽으로 본의 아니게 좀 가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애매하고 기억이 잘 안 나고 당황스러워서 얼떨결에 한 진술이었다라고. 결국 이게 시간이 끈 게 좋은 결과가 나온 거네요. 그죠? 저희가 원하는 결과는 사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전두환 취재가 왜 필요한지 그쵸.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독재자 전두환이 어떻게 과잉 경호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사실 저희가 전과자인데요.
일범을 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근데 우리 없는데. 그 시장님께서 그 전두환 경호하는 거 그거 뭐 어떻게 조처를 취하신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조처를 취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돈을 받고 빌려주는 걸로. 기존에는 이제 무상으로 빌려주다가 그렇게밖에 달라진 누구한테 거 없어요. 돈을 받는 거야? 경찰청에서 서울시에다 빌린 거예요. 그 건물을. 자, 두 번째 질문. 네. 설명됐죠? 네네. 네. 두 번째 질문. 빨리 변호사님이 답변을 하고 가셔야 윤다빈이 저 자리에 앉아서 뉴스를 진행할 수 있어요. 윤다빈 서 있잖아, 지금. 자, 변호사님 하나 더 여쭤보면 사실 저희 관심은 독재자 전두환을 우리가 법정의 증인으로 불러낼 수 있을 그렇죠, 것인가 하는 그렇죠. 부분인데 좀 어렵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다음 공판기일이 9월 21일 오후 3시에 잡혔고요. 이제 그때 할 거는 이제 피고인 신문, 이제 이상우 기자님 피고인 신문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ENG 파일 그 당시 우리가 촬영한 그 당시 동영상하고 그 검증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거 두 개 사이에 저희가 이제 할 게 바로 증인으로 전두환 씨를 부를 수 있느냐 문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뭐 네. 피고인이 자꾸 말이 많아서 거시기 한데 전두환을 과잉 경호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다. 그렇지. 이거는 정당한 언론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취재를 집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전두환이. 없는데 그렇게 과잉 경호를 했으면 더 문제죠. 그렇죠. 있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위해를 느낄 만한 사안이 아닌데 과도하게 마치 그 경찰이 과도하게 과잉 경호를 했다면 그건 문제다. 그래서 저는 국민 세금으로 육군 대장을 지낸 전두환 장군이 과연 일개 기자의 취재를 그렇게 두려워했는지를 실제로 한번 듣고 정말 무서웠다. 그러면 느꼈는지. 이제 다음부터는 뭐 다른 취재 방법을 택하려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님? 일단 먼저 그 변호인으로서 법리적으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호 담당 요인이 집에 거주하고 있었냐에 따라 경호 담당 의경들이 뭐 좀 더 근무를 강하고 뭐 이런 부분은 필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법리적 쟁점이 될 수는 없는데 우리 피고인 이상우 기자님이 그 궁금한 점 그다음에 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요 지금 의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풀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증인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한번 증인 신청해볼 생각입니다. 해주신다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뭐 윤다빈 기자 서 있는데 간단하게 오늘 뭐 총평 뭐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증인 신문을 통해서 약간 진실에 한번 더 다가갈 수 있었다. 즉 공무집행 방해는 약간 좀 무리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방금 이상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판 이후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과연 전두환 씨에 대한 그 경호가 지금까지 누구도 논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과잉 경호였고 요거는 좀 제도적으로 입법적으로 보완할 사항이다라는 걸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국민 변호사라고 저희가 부르고 또 스스로도 동의하고 계신데 김성훈 변호사님 아주 정말 선량하고 훌륭하게 생기셨어요. 근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제가 체포되던 당일날 이 의경의 불확실한 진술을 근거로 해서 경찰청이 낸 보도 자료가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이상우 기자가 의경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어깨 등을 가격하고 쓸어 넘어뜨려서 전체 사주에 피해를 입혔다라고 언론에 릴리즈를 했고 실제 그게 보도가 됐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그걸로 좀 공익적으로 좀 돈이 나오면 쓰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한번 다뤄볼 만한 사안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한번 이상 기자님이랑 따로 한번 만나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만나서 제가 로비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 변호사 자칭 타칭 김성훈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빈이 앉아 빨리. 정말 오늘 이 밖에도 네. 법무법인 정세 대표 변호사죠. 한상희 변호사님 등 두 분의 변호사님이 추가로 나와주셨어요. 그래서 총 3분의 변호사님이 공익 변론해 주셨는데 3분 변호사님 정말 충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네. 기소가 되는 나라라는 게 참. 아휴. 자, 좋습니다. 다빈아 서 있느라 고생했는데 간단하게 우리 개나발 개념 라디오 발뉴스 시청하는 법 좀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드리자.
네, 팟캐스트 방송에서는 네, 발뉴스.iblog.com으로 들어가셔서 볼 수 있습니다. BAL 뉴스. 네. iblog. 네,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서는 발뉴스 검색하시면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가 가장 먼저 뜨니까요. 거기에 접속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뉴스 네. 검색하셔도 발냄새 안 납니다. 자, 계속해서 개념라디오 발뉴스 개나발 오늘 어떤 순서 준비되어 있는지 국민성우 자칭타칭 윤설아 누나의 소개를 자칭 듣겠습니다. 안 했는데. 먼저 1부 뉴스 타임입니다. 넘쳐나는 뉴스를 버려드리는 뉴스 버리기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루 동안 나온 수천 개의 뉴스 중에서 이상호 기자가 모두 버리고 남긴 개나발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합니다. 2부는 미디어 비평 타임인데요. 미디어 비평 발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썩은 뉴스는 꼭 찍어서 드러내고요. 광고하고 엿바꿔 먹은 뉴스는 그만큼의 엿을 되돌려드립니다. 꼭 되돌려드립니다. 우리의 MBC 소식을 전해드릴 거고요. 2부의 마무리는 윤다빈 기자가 발뉴스 타임으로 정리합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경제민주화 논의를 위한 불쏘시개가 됐으면 합니다. 삼성이 빠진 재벌 개혁은 가짜입니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도서출판 동아시아. 독재자 전두환 끝내 사과 받아내겠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거긴 담이 높아서 아예 사람 구경도 못하겠더라고. 그럼 안 할 거야? 목요일 발뉴스 TV, 평일 개나발 라디오. 방송 열라 하다 보면 만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럼 그동안 우린 뭐 먹고 살아? 인터넷 gobalnews.com, gobalnews.com 열어봐. 매달 자기 형편에 맞춰내는 자발적 정기구독 신청받고 있네. 그래,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된댄다. 은행에서 직접 하면 더 편하대. 이게 바로 바로 발뉴스 스타일. 오빠 발뉴스 타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KBS 9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넘쳐나는 뉴스를 버려드립니다. 먼저 꼭 알고 계셔야 할 뉴스들입니다. 박근혜 후보 캠프의 정준길 공보위원이 안철수 원장에게 대선 불출마 협박을 했다는 어제 기자회견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안철수 사퇴 협박 진상조사위 구성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어제 협박할 만한 위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발언에 이어서 오늘은 개인적인 대화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라며 사건 축소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정준길 위원의 안 원장 뇌물 주장은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이라는 증인이 나왔습니다. 당사자인 산업은행 전 팀장 강모 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산업은행이 오히려 안랩에 투자를 권유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안 원장이 뇌물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 광주 전남 지역 대선 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1위를 차지해서 8연승을 이어갔습니다. 문 후보는 누적 득표율 46.8%를 기록해서 수도권 경선 결과에 따라 결선 투표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네, 김황식 국무총리가 어제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유신헌법 체제는 자유민주주의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유신 시절 판사로서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반성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CJ 이재현 회장을 미행한 삼성 직원 4명에게 벌금 1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미행 사실은 확인했으나 업무 방해죄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미행을 지시한 윗선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해서 삼성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립대들이 지난 4년 동안 8,500억 원의 수익용 기본 재산을 늘렸지만 경기대, 단국대 등 15곳은 수익을 한 푼도 학교에 되돌리지 않았으며 61곳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대학 자율화 조치로 수익 재산 활용이 더욱 쉬워질 예정이어서 사학법인의 배만 불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논란이 됐던 불심 검문에 대해 묻지마식은 자제하고 범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한정해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거동 수상자의 경우 긴급 압수수색을 하는 방안을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인권 침해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어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보고서를 내고 입법 청원에 돌입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중소기업 육성, 대형마트 규제, 재벌체제 개혁, 대기업 규제 등의 핵심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통신사가 요금 원가 산정 기준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네요. 이에 따라서 LTE 서비스 이전인 2011년까지의 이동통신 3사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가 공개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통신비 인하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13살 미만 아동 측이 가해자를 고소하는 비율이 겨우 36%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서울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고소를 하면 아동이 수차례 진술을 해야 하는 고통이 따른다며 성폭력 피해가 드러나길 꺼리는 문화도 숨기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많아요. 예. 지금 전화가 왔어요. 우리 뉴스를 읽어드리는 과정에 누구 전화인지 한번 연결을 다시 콜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이 통화 중이어서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 좋습니다. 다시 시도를 할 텐데. 네네. 자, 오늘 뉴스 첫 번째 전해드린 뉴스. 대선 불출마 정준길 협박. 공보위원이 이제 전화했다는 건데. 사퇴했다마 근데. 네네. 사퇴를 했는데 개인적인 대화를 확대 해석을 하느냐라고 이제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계속 그 논리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의 위치가 개인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나요? 이제부터는. 박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할 입장은 아니죠. 그렇지. 원래 다 아랫사람이 하는 거지. 네, 다시 한번 전화를 해볼게요. 지금 네. 뭐 누군가가. 자, 그런데 JTBC에서 또 재밌는 인터뷰를 했어요. 산업은행이 오히려 안랩에다가 투자를 권유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고. 자, 전화가 지금 신호가 가고 있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음성 녹음은 1번. 계속 안 받으시네.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불신검문. 또 CJ 것도 있고 불신검문도 있는데 불신검문. 지금 범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하겠다. 이거 기준이 참 애매하잖아. 옛날에는 그런 범죄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도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 때나 다 했다는 얘기네. 누구한테나.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거 좀 이상하네. 그런가 하면 사립대 지금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자율화 조치에 따라서 대학이 상업 특구로 전락하고 있다. 사업을 하고 계시다. 네, 그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우려를 낳고 있는데 사립대들이 돈을 벌었지만 학교에도 환원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그러면 돈을 왜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대학을 왜 하는 거야? 왜 사업을 해? 학생들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지. 의미가 뭐야? 그리고 통신요금. 우리나라 통신요금 정말 비싸잖아요. 좋습니다. 여하튼 비싸요. 근데 이제 앞으로 까라고 했으니까 까놓으면은 이제 뭐 내용이 드러나겠죠. 저희가 2부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전화를 해보고 안 되면 2부에서 별도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송호창 변호사가 전화가 왔어요. 와. 뉴스의 중심 인물이죠. 그렇죠. 지금 송호창 변호사가 유일하게 고객님이 통화 중이어서 계속 통화 중이셔도 지금 많이 바쁘실 거예요. 뵙겠습니다. 야, 송호창 변호사가 직접 이 바쁜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 못 받았네. 좋습니다. 9월 7일 금요일 개나발 1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송호창 변호사랑 전화 연결해서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 논의를 위한 불쏘시개가 됐으면 합니다. 삼성이 빠진 재벌 개혁은 가짜입니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도서출판 동아시아. 독재자 전두환 끝내 사과 받아내겠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거긴 담이 높아서 아예 사람 구경도 못하겠더라고. 그럼 안 할 거야? 목요일 발뉴스 TV, 평일 개나발 라디오 방송 열라하다 보면 만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럼 그동안 우린 뭐 먹고 살아? 인터넷 gobalnews.com, gobalnews.com 열어봐. 매달 자기 형편에 맞춰내는 자발적 정기구독 신청받고 있네. 그래,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된단다. 은행에서 직접 하면 더 편하대. 이게 바로 발뉴스 스타일. 오빠 발뉴스 스타일. 자, 2부는 미디어 비평 발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미디어 비평거리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1부에서 연결이 안 됐던 우리 미남 의원님이시죠. 송호창 의원님 전화 연결이 됐는데요. 네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저희가 전화를 드렸는데 연락이 안 됐어요. 어디 화장실 계셨나요? 예, 오늘 지금 본회의 중이라서 예. 아유,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바삐 3개만 질문을 드릴게요. 예. 어제 기자회견장에는 민주당 의원이신데 왜 가셨나요?
일단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김태섭 변호사에게 이런 협박 사항에 대해서 같이 이제 조언을 구하고 하기 위해서 갔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민주당의 민간인 불법 사찰 진상조사 국정조사위원이라서 네. 이 사안이 또 이제 사찰의 의혹이 또 있는 문제라. 그래서 이제 민주당 당 차원에서 이런 어떤 만약에 이 사찰이라면 중대한 어떤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는 또 이제 과거에 군사정부 시대나 있었던 어떤 정보기관의 사찰과 그것을 이용한 뭐 협박 이런 공작 정치가 재현되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늘 보니까 민주당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던데 활동이 시작이 됐나요? 예, 이것이 안철수 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금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들까지도 사찰을 받았을 그런 중요한 큰 개연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가 이번만이 아니라 작년 이후부터 계속 어떤 경찰에서 사찰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오마이뉴스에 보니까 예, 그 홍 반장 인터뷰를 작년에 그렇죠. 10월에 기자들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미 다 나왔다. 그래서 안철수 나오면은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던데 뭐 근거 없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공당의 사실은 작년에 홍준표 대표가 거의 이제 뭐 안 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나오면 그냥 이 사실들만 폭로하면 거의 뭐 끝장이 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정준길 공보위원이 얘기했던 것과 사실은 거의 다를 바가 없었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공교롭게도 다 새누리당 의원들이나 아니면 박근혜 후보 캠프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아주 좀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어제 이후에 지금 뭐 박근혜 대표를 포함해서 새누리당 쪽의 대응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친구 사이에 있었던 일을 드러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거. 두 번째는 뭐 기왕에 이렇게 까발려지긴 했지만은 협박보다는 그 내용에 집중해야 된다. 뭐 이런 두 가지로 대응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친구 사이로 아침 일찍 그렇게 출근 시간에 전화를 해서 안 원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해라라고 하면서 만약에 대선에 출마를 하게 되면 죽는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또 우리가 모든 조사한 내용을 다 알고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친구 사이에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은 없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거는 또 상식적으로 좀 납득을 할 수가 없고요. 내 친구가 그러면 바로 난 끊어버릴 거야. 그러게요. 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단지 한 번 나오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개인 신상의 유출이 주민번호라든지 주소 등의 이런 확인이 필요한 어떤 내용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게 그것이 아주 이런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 거죠. 자, 뭐 저희가 질문 3개만 드리겠다고 했는데 제 마음이 변했어요. 우리 정말 낭낭한 송호찬 변호사님 목소리 되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뭐 다른 매체에서 발표하지 않은 말씀으로 하나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뭐 특종 주실 만한 내용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이제 알려져 있는 내용 이외에는 저도 사실은 더 이제 앞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진상조사위원회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가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리하게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이 듣보잡 팟캐스트 뉴스인데요. 개나발 앞으로 저희가 미디어 비평을 통해서 언론이 바로 서고 우리 또 정치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와주신 거죠? 예, 고맙습니다. 우리 송호찬 의원님 앞으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 진짜 좋으시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멋지게 생겼어. 멋지게 생긴 사람은 목소리는 좀 후진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 송호찬 변호사, 현재 국회의원인데 정말 300명 선령 중에 제일 선량하게 생긴 사람이에요. 정말 이분이 특히 지난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님의 대변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관측하기는 향후 어제 사실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고 저도 뭐 직구준 질문으로 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볼 때 어제 금태섭 변호사가 사실상의 대변인 겸
법무팀장을 맡고 있단 말이에요. 안철수 후보에. 뭐 후보라고 하죠. 뭐. 그런데 그 자리에 박원순 대변인으로서 민주당의 의원이 갔다 하는 것은 향후 민주당과의 어떤 그 후보 경선, 그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의미심장하다. 송호창 의원이 가신 것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황스러우실까봐 제가 얘기는 자, 미디어 비평 오늘 저희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거 뭐 건더기로 2개만 MBC 얘기 사소한 건데 MBC 김재철 사장 얘기예요. 네, 사소한 얘기네요. 자, 방문진이라고 있어요. MBC는 광고를 받긴 하지만 공익적인 단체가 이사회로 돼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라고 하는 이사회인데요. 그 이사회에서 어제 MBC 김재철 사장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여러분들 재미있으시라고 순전히 몇 가지만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소식은 이제 MBC 대주주죠. 방문진에서 오는 27일입니다. 무슨 요일이냐면은 다다음 앞으로 뭐 멀리 남아 있네요. 목요일인데 여하튼 그 27일 목요일에 김재철 사장이랑 정영화 MBC 노조위원장을 출석시키기로 했대요. 그래서 MBC 사태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청문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결정됐다는 게 첫 번째 소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반기 업무 보고차 이제 김재철 사장을 불렀는데 최근 현안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대요. 이사들이. 제일 궁금한 거 카드 어떻게 썼냐 뭐 이런 카드, 거. 카드 얘기 나왔어. 그랬더니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했대요. 어떻게 자기가 긁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김 사장이 이제 그 이사 회의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그 안에 있었던 이사들이 이제 언론에다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최광욱 이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제 듣고 나와서 기자들한테 얘기해주기를 김 사장이 계속 내내 아랫사람을 탓했어요. 비서가 월 1억 원 법인카드를 하라고 그러길래 그렇게 쓰고 다녔어요. 그냥 1억 시킨 대로. 1억 원 써도 된다 그래서 자기는 썼다. 이상하다. 그래서 MBC 지역 MBC 사장 시절에 내가 카드를 많이 쓰고 다니니까 증빙서류를 내라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서울 MBC에서는 뭐 비서가 증빙서류 필요 없다 그래서 팍팍 썼어요. 뭐 이렇게 해명을 했대요. 다 비서가 잘못한 거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있다. 여기 MBC 사태가 지금 개판인데 이게 좀 빨리 이게 정상화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경영 능력 없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MBC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대? 몰라. 정상화되고 있다는 게 국민의 눈과 MBC 김재철 사장의 눈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비정상화되고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지금? 그렇지.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 심지어 지금 파업 갔다가 돌아온 MBC 해설위원이나 제 또는 위치로 못 가고 있잖아. 앵커들 다들. 정말 MBC에서 제일 똑바른 기자들, 잘 나가는 민한 기자들한테 미디어의 이해 같은 거를 강의를 받게 하고 브런치 교육시키고 빵 만들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그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어떻게 정상화된 거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교육의 차원이라고 해도 브런치를 만드는 걸 배우는 게 온당하냐라고 한 이사가 물었더니 브런치 말고도 배울 건 배워야 되지 않는 거냐? 나도 지금 이사님들한테 혼나면서 배우고 있지 않느냐? 그걸 왜 방송사에서 배워? 개인적으로 요리학원 가서 배우면 되지. 진짜 재밌다. 지금 저도 이사님들한테 혼나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배우긴 배우는 거래 자기가 지금? 미치겠다 또 있어. 그 다음에 PD 수첩 작가진을 다 교체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방송사 이후 설립 이후에 작가들이 거의 무슨 뭐 하고 막 이러던데. 사륙을 한 건데 왜 그렇게 했냐? 다시 원상 회복할 수는 없냐? 그랬더니 그랬대요. 이제 이거는 이제 김재철 사장 말이야. 제가 사법 절차나 재판 절차를 잘 모르듯이 이거 나는 잘 아는데 방송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바꾸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 이런 얘기 처음 들어. 18년. 뭐야? 아니 그러니까 한 번 자르면 다시 복직시킬 수 없다고 그랬다는 거지.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안 물러나시는군요. 정말. 그러니까 말이 전부 자기 편한 말로만 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배울 필요 없어요. 방송은.
정말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MBC 이사장도 그렇고 KBS 이사장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내가 안 나온 학교를 왜 나왔다고 그래. 상식적으로 내 논문이 아닌데 왜 남의 걸 베끼냐고. 유치원만 나와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배우잖아. 그러게 말입니다. 자, 윤다빈 기자가 오늘 뭐 아침부터 나는 재판 뭐 준비하느라고 바쁜데 뭐 계속 신문을 뒤적거리고 있던데 뭘 본 거야, 윤다빈 기자? 네. 저희 안철수 협박 사건에 대해서 신문들 어떻게 보도했나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유심히 봤어. 안 봐도 보일 것 같지만 재밌는 일들이 좀 있었어요. 중요한 거 봤네. 근데 뭘 봤어? 네, 분석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사실을 관계가 있으면 적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누락하는 조중동의 태도를 먼저 확인을 했는데요. 뭘 누락했어? 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에게 온 문자 한 통이 화제가 됐었죠. 됐어. 그거 봤어. 네, 그거를 어떻게 또 찍었더라, 멀리서 망원렌즈로. 네, 뉴스원에서 찍었던 내용인데. 뉴스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뉴스원, 야. 그렇지, 나 아니 우리가 그거. 그런 특종은 우리가 칭찬을 해줘야 돼요. 서로 그냥 남의 기사를 폄하하고 그런 게 언론계에 팽배해 있거든. 와, 영화 같다고 찐찐찐찐 이렇게 잘했어. 줌으로 다가가고 탁 찍었나봐. 뉴스는 잘했어. 근데 그러니까 이 사건은 협박이 아니라 사실관계 쪽으로 유도를 해라. 프레임을 그렇게 전환해라라는 문자였죠. 맞아. 황우여 대표한테 누가 보낸 거야 그거 근데? 부실장? 네, 이렇게 적혀 있었죠. 네. 한겨레, 경향, 한국은 이 사진을 크게 실어서 부실장이라는 게 그러면 어디 부실장을 얘기하는 거야? 당이나 캠프의 부실장이. 네, 약간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요. 한겨레, 경향, 한국 같은 경우는 사진을 실어서 크게 부각을 했는데요. 중앙, 동아는 사진을 외면했습니다. 문자 전문 다 나왔었어. 나 다 봤어. 네, 조선은 3면에 아주 보일 듯 말 듯하게 편집을 했네요. 그게 바로 조선일보의 바로 그 패티시즘. 참 별걸 다 가지고.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빼먹지는 않아 웬만하면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바로 이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조중동이 언론이라는 것은 선택과 배제 두 개밖에 없어요. 편집권은. 그렇죠. 할 것과 멋있다, 버릴 것. 선택과 배제. 근데 국민의 알 권리는 배제 버리고 자기들이 알려야 되는 것만 선택하는 거. 거지. 그걸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그러니까. 되는데 우리 윤다빈 수습이 발견했네. 또 뭘 발견하셨습니까? 네, 논조를 한번 봤어요. 좋아요. 네, 한겨레와 경향은 이 사건을 안철수 원장에 대한 협박으로 규정하고 협박 맞지. 새누리당의 반박과 제기된 의혹에 대한 검증, 사건의 정치적 해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렇지, 일단 제대로 했네. 그렇지. 전제를 협박으로 보는 게 맞죠. 네네. 한국일보는 양측 간의 공방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에 안철수 사찰 의혹과 새누리당의 곤혹스러운 반응을 전했습니다. 그게 한국일보의 편집의 룰이야. 그러니까 양비론으로 가는데 그 과정에서 양쪽을 다 보여줘. 그래서 한국이 나름대로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기자 사관학교라고 이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판단은 그냥 독자들이 그렇지. 알아서 하라. 또 그래서 조중동은 네. 조선일보는 유일하게 일면 메인이 아니라 사이트 톱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이 중요한 사건을 밟았어. 기사 완전 씹었네. 기사 분량이 가장 적더라고요. 그리고 친구 사이의 공방으로 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 근데 그랬겠지. 친구 사이 공방은 그거 황우여 대표한테 보낸 문자에서도 나왔던 거 아니야? 그거는 어떻게 할 건데? 네네네.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미안. 박근혜 대표가 박근혜 후보가 친구 사이로 지금 쭉 가고 있지. 네네,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죠, 박근혜 후보가. 네. 아니야, 본인도 친구라고 그랬어. 네네, 그렇죠. 박근혜 후보는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중앙일보는 주로 금태섭 대 정준길의 구도로 보도를 했습니다. 1~3~4면에 걸쳐서 두 사람이 지시한 사람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친구 사이임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안철수 측 새누리 협박 주장 파문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안 원장 측의 음모론, 네거티브, 폭로전, 구태 정치 등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종합해보면 친구 사이의 공방, 구태 정치 등으로 이 사안을 축소 왜곡 보도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 이게 나빠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어떤 프레임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프레임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지도록 이렇게 밥상을 차리는 거야.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친구 사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통해서 이번 사안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보고 싶은 거죠. 축소시키고 왜곡시키는 거지. 왜 그러냐? 마치 뭐 배신과 뭐 이런 코드로 가는 건데. 금태섭 변호사가 마치 배신자인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이게 충실하게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표 오늘도 계속 신문 보니까 친구끼리 왜 그런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게 바람직하느냐는 취지로 가고.
제가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일보가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중앙일보는 안철수 후보가 되실 분 또는 안철수 원장이 삼성과 관련해서 가장 본격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후보군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 중앙일보가 가장 안철수의 부상에 대해서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박근혜가 친구끼리 이런 말한 걸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사설에서는 마지막 클로징이 사설의 핵심이거든. 왜 안철수 왜 숨어있냐 빨리 나와라 비겁하다 이런 취지로 사설을 썼더라고요. 조중동 멘붕 사설이라고 하는 또 분석 기사도 나왔는데 여하튼 이제 조중동이 좀 그렇게 한쪽으로 그렇게 치우친 면을 볼 수가 있었네요. 네네 그렇죠. 단어 사용에서도 좀 재밌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네. 조선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불출마 종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불출마를 종용해? 그 정준길 위원이 금태섭 변호사에게 종용했다. 협박한 게 아니라 종용한 거다. 네. 그 얘기야? 네네. 중앙일보는 정면 충돌. 그래서 금태섭 변호사 둘이 싸웠다고? 정준길 위원의 정면 충돌이다. 이런 뉘앙스를 풍겼고요. 한겨레와 경향은 불출마 협박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근데 사실 이 협박 너 안철수 나오면 죽어 라고 하는 말을 협박이란 말로 했는 다른 말로 할 수 있을까? 이를테면 도둑놈이 너 돈 안 주면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종용했다. 이게 말이 돼? 너 죽을지도 모르니까 몸 조심해라. 언론이 적어도 최소한 중간은 가야죠. 그죠? 네. 자,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그러면? 네네. 한겨레 경향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서도 좀 드러나는데요. 금태섭 변호사 기자회견 사진을 메인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협박이라는 걸 좀 강조하고 있는데요. 중앙 동아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의 사진을 나란히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립을 시키는 거지. 누가 옳은가 뭐 이러면서. 네네. 사진 제목이 재밌는데요. 깨진 26년 우정. 중앙일보입니다. 동아일보는 약간 귀엽게 편집했네요. 걱정되나 봐. 동아일보는 누구 말이 맞을까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유, 나 못 살겠다. 네, 여러분들 뭐 바쁜 시간 뭐 사실 조중동 안 보는 젊은 분들 훨씬 많죠. 보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텐데 절대 보지 마세요. 만약에 보시려거든 우리 윤다빈 수습 민완 수습 기자의 눈처럼 보통 사람들이 숨은 뜻 찾기를 해가면서 어떻게 보겠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지. 개나발을 좀 많이 봐주셔야겠네. 들어주셔야겠네. 자, 미디어 평 8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야, 윤다빈 기자 고생했는데 너 오늘 쌍화탕 마셔라. 그래, 쌍화탕 하잖아. 감사합니다. 쭉. 자, 윤다빈 수습기자의 활약이 특별히 기대되는 코너입니다. 계속 활약하고 있는데. 발리스타임 시작합니다. 네. 좀 기쁜 소식부터 한번 전해드리고 시작할까요? 그럼 기쁜 나쁜 소식이 있어? 소식도 있어? 네네. 2012년 대한민국에 어떤 기쁜 소식이 있을까? 저희 소식입니다. 정말? 네. 지금 팟캐스트 방송이 한 4,5천 개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요. 많구나. 저희가 많아요. 드디어 5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야. 정말?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자꾸 서열화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치, 우리 이런 거에 연연하면 안 돼. 앞으로는 이런 거 자주 보지 하지 말자, 마. 이거. 자주 하지 말고. 그리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블로그에서 1등이잖아.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열화. 자, 그런데 뭐 여하튼 많은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 저희 개념 라디오 발뉴스와 발뉴스를 지지해 주시는 걸로 알고 사랑해 격려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거지. 네. 잘 포장해 주셨네요. 예. 네, 정말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디 시청자 의견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아이디 세틀맨 7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강력범죄 기사들을 보면 대중의 시선에서 파편적이고 자극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단발적으로만 다뤄집니다. 그 때문인지 이번 발뉴스의 3분 직설이 매우 신선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어저께 거. 3분 직설은 저희 서혜성 교수를 같이 방송하면서 보지만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3분 동안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 전에 간단하게 생각을 정리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정말 저희가 봤을 때는 그야말로 좌절이죠. 왜냐하면 프롬프터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고 계신데 워낙 독서량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 서혜성 교수님 1푼
출연을 받지 않고 이렇게 고생해 주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사연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발뉴스닷컴 게시판에 아이디 천화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타국에서 정말 어렵게 공부하고 쉬는 날 쪼개가며 일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힘드시겠지만 기자님을 보며 하루하루 희망을 곱씹는 사람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라면서 정기구독 신청해 주셨네요. 그러면서 또 정기구독까지. 어려우신데. 정말. 죄송하네요. 감사하다는 말보다는 그러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이 먼저 나오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어떻게 간 유학입니까? 힘들게 가셨을 텐데 꼭 목적 이루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 밖에도 우리 윤다빈 기자 여러 가지 비판적인 글도 같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반말 사용하는 거 이게 조금 불편하신 시청자, 청취자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친한 사이고 팟캐스트의 특성상 좀 편안하게 저희가 대화를 엮어보려고 한 건데 우리 프로의 특성인데 좀 반말 사용 저희가 조금 그래도 가능한 한 자제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임새가 지나치다. 우리가 그래요? 이런 거. 저희끼리 너무 이런 거. 그렇군요. 요것도 불편하시군요. 프로처럼 욕을 하거나 이러지도 않는데. 이 예능의 이게 관건인데. 근데 이것도 없으면 또 심심하다 그러시는 분 계시다. 이것도 저희가 한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의견이 있으셨군요. 게스트가 발언할 때 진행자들이 방해를 하거나 흐름을 끊는 경우가 있다. 이거 참 쉽지 않은데. 근데 또 마냥 또 그냥 계속 하시라고 놔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뉴스 토크 할 때도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해서 이야기해주면 좋겠다. 이것도 저희가 충분히 유념을 해서 참고하겠습니다. 나아지는 개나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개나발 시간에 그 청와대 비선의 지방선거 개입 내용 이거 언론이 어떻게 다루는지 알려주기로 했잖아요. 결과 어땠어요? 이거 아마 못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고 일단 얘기해볼까요?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지난 8월 23일 발뉴스 내용을 가지고 대정부 국회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질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시 정인철 청와대 기획관리 비서관이 총 책임자고 김형준 수석행정관이 실무 책임자입니다. 국방, 행안, 통일, 외교 등 10개 부처 장관 보좌관들이 매주 수요일 청와대 내 연풍관 2층에 모여 대통령의 정무적 관심사를 논의했던 비밀 조직입니다. 오늘 통일부 장관 나오셨습니다만 통일부 장관 김모 정책보좌관도 그 구성원 중의 1인입니다. 수사기관 및 사찰팀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회의는 진행됐고 논의 결과는 청와대로 사안에 따라서는 정보기관 및 민간인 사찰팀에게까지 전달되어 통치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조직은 2008년 촛불 전국 이후에 구성되어 2년 이상 지속되다 2010년 9월 중순경 해산됩니다. 네, 8월 23일 발뉴스 7회에서 보도된 청와대 비선그룹의 선거 개입 공작 내용에 대한 테이프였죠. 네네. 뒤늦게나마 이렇게 국회가 관심을 갖게 돼서 참 다행인데 어떻게 보도가 됐죠? 네네. 사실 안철수 사건에 묻혀서 크게 보도되진 않았는데요. 대부분 언론사에서 단신이나 동정 형태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신문의 경우엔 경향과 한국일보가 5면에 관련 소식을 전달했고요. 한겨레는 인터넷판에 자체 기사를 썼습니다. 조중동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조일보는 단 한 글자의 언급도 없었고요. 네, 동아중앙은 연합뉴스 기사를 퍼오는데 그쳤습니다. 인터넷에다가만 올렸구나. 인터넷. 인터넷 신문 중에서는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노컷뉴스 등이 자세히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그럼 방송은 어땠어? 네, MBC, KBS는 인터넷판 기사만 작성을 했고 방송에는 내보내지 않았고요. 역시. 네. 기대주인 SBS만이 유일하게 8시 뉴스 시간에 보도를 했습니다. SBS가 이렇게 잘하는 거야. 이성호 기자님, SBS로 옮기세요. 그래도 옛날 시방세인데, 시방세가 이렇게 좋아진 거야. 그러니까. 뭔세? 네, 국회 동정을 전하면서 마지막에 최대천 의원의 대정부 질의 내용을 두 줄로 리포트를 했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번에는 그래도 좀 기사가 나온 걸 보니까 선배도 취재 요청 받으시느라 아주 바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나한테 전화 안 한단 말이야. 정말? 왜 안 하는 거야? 진짜? 아니 취재를 한 당사자잖아요. 이거 건진 사람이 누군데? 근데 어제 보니까 최재천 의원이 MBC 이상호 기자 발뉴스 진행하는 이상호 기자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았다 그러는데 그건 사실관계가 발뉴스
보도 내용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직접 받은 게 아니고. 오해가 있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개나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윤다빈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박효연 작가가 또 어떤 클로징을 준비했나 보니까 볼까요? 김현정의 뉴스쇼처럼 하라는데 CBS 이거 들은 기억이 없는데 뉴스쇼를 잘 안 봐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김현정 뉴스쇼 비슷한 몰라. 음악을 좀 깔아주시면 저희가 시작을 할게요. 안녕하세요. 윤설아의 뉴스 안녕하세요. 윤설아의 뉴스쇼입니다. 요즘 각종 어두운 뉴스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희동에 사는 전모 씨를 모셔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불렀어 나를? 저기요. 각종 묻지마 범죄들, 성폭력 문제들이 요즘 심각하잖아요. 뭐가 원인이라고 보고 계세요? 저런 범죄자들이 같은 하늘에 있다는 게 수치야. 본인은 옛날에 다 잡아들였는데 아니 고한 달고 멀쩡하게 범죄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게 문제야. 근데요. 평범한 이웃이 범죄를 일으키는 수치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범한 놈도 다 잡아들여야 돼. 조금이라도 수상해 보이는 사람은 본인이 잡아들일 거야. 잠깐만요. 그럼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고안을 떼냈으면 호르몬을 주사하면 되고 뒤늦게라도 풀어주면 되지. 그런데 그건 좀 하여튼 범죄자들이 대접을 받는 경우도 있던데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범죄자들이 대접을 받을 수 있나. 진짜 못 참겠다. 야, 너는 왜 어디서 나만 개나발을 불고 그래? 진짜? 왜 나만 갖고 그러나? 나 29만 원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이야. 네. 이상호도 그만 좀 쫓아다니라고. 네, 평생을 대접받는 범죄자 한 분 계시죠? 국민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는 것 같네요. 네, 개나발 9월 7일 금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주말 잘들 보내라고.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경제민주화 논의를 위한 불쏘시개가 됐으면 합니다. 삼성이 빠진 재벌 개혁은 가짜입니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도서출판 동아시아. 독재자 전두환 끝내 사과 받아내겠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거긴 담이 높아서 아예 사람 비교도 못하겠더라고. 그럼 안 할 거야? 목요일 발뉴스 TV, 평일 개나발 라디오. 방송 열라하다 보면 만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럼 그동안 우린 뭐 먹고 살아? 인터넷 gobalnews.com, gobalnews.com 열어봐. 매달 자기 형편에 맞춰내는 자발적 정기구독 신청받고 있네. 그래,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된단다. 은행에서 직접 하면 더 편하대. 이게 바로 발뉴스 스타일. 오빠 발뉴스 스타일.